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볼만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대선 주자로 자꾸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5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해온 분이시고 또 경제 분야,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투수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 거기에다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서 지역적인 확장성도 있다. 따라서 컨벤션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 아마도 국힘당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헌 가능성이 이번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이 관리형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리형 대통령으로서의 장점을 지닌 분이 한독수다. 이런 얘기고, 이에 따라서 여당 내부에서도 윤상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또 언론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마치 엄청난 비중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한독수 국무총리는 단호하게도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 가운데서는 과연 한독수 총리께서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전국을 관리형으로 해서 다음번 정권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독수 총리를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력이 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본시 바탕 자체는 그다지 우수한 품종들은 아닙니다만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독수 총리가 홍준표나 이재명보다는 월등한 실력과 인격이나 품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에 중요한 거는 한독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래, 내가 앞으로 출마를 해서 한번 관리형 대통령으로 이 난국을 한번 극복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본인의 의지가 있다라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총리는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 관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주미대사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 국무총리도 한 적도 있고 또 무역협회장도 하셨고 두루두루 무역, 통상, 외교 어느 분야에서도 이분을 따라잡을 만한 인물이 거의 없죠. 그러나 정작에 중요한 것은 한독수 총리 스스로가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독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차출하겠다는 이것을 지금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요.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을 맞상대해서 이길 만한 딱히 바람직한 사람이 없다. 이재명을 상대로 강세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후보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여러 명의 후보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더욱더 커다란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출마를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 같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의 과거 살아온 경력을 본다면 뭐 이분만큼 엘리트 과정을 걸어온 사람도 별로 없죠. 거기다 또 전문성까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상당 수준의 영어를 통역관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정상 외교 자리에 있어서 충분히 홀로의 본인 스스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또 우리가 되짚고 반성해야 될 것은요. 이분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 유권자들에게 많은 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고향, 지역, 학교 이런 곳으로 전전하면서 거기에 표를 갖다가 구걸해야 할지 이것도 참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한덕수 이 국무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가 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은 2025년 4월 9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4월 8일자로 트럼프와 대화를 했는데 의미 있는 얘기가 오고 갔어요. 대한민국 쪽에서는 알래스카의 LNG 그리고 조선업 이런 곳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고 미국에서는 전반적인 우리 우방국들하고 우선대는 전체 한 묶음으로 한 즉 원키로 모든 걸 갖다가 통합해서 의논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 보도되는 가운데 그 행간의 의미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지금 밖으로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트럼프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트럼프는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즉 트럼프와 긴박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와서 주요한 인사들을 만나고 갔어요. 만나고 가면서 틀림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지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해체 작업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이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의 군함들, 특히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박을 갖다가 대한민국이 건조하고 미국에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30년간 자그마치 1,60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배를 미국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서, 컨트랙이 이미 다 완료됐다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일부러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상호 동맹관계에 되어 있는 나라에게만 선박 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서만 배를 만들어야 되는 존스법까지 지금 개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나토에게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는 지금 미국을 대신해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조차도 지금은 산업이 다 후퇴하는 바람에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전 지구상에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 군함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건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리핀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필리핀은 그런 배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마도 이제 진출을 해서 그쪽에다 이제 조선소를 직군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미국의 군함을 지을 수 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조선업 얘기를 하냐면요. 당연히 조선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북극권 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알래스카 앵커러지를 경유해서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하는 방안들이 모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때문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부는 그런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항로보다는 바로 해로와 육로를 병합해서 지금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출발한 상선들이 북극 항로, 즉 베링해를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앵커리지로 갑니다. 앵커리지에서 컨테이너나 이런 물건들을 하역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앵커리지에서는 캐나다 엘버타를 경유해서 미국의 시카고나 세인트루이스를 거쳐서 미국의 동부 해안 쪽으로 운반을 하고, 그 동부 해안에서는 뉴욕이나 발티모어나 이런 곳에서 유럽으로 다시, 혹시 아프리카로 다시 물건을 보내는 이 루트를 통하게 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물류를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든 캐나다든 이 물류 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안들은 제가 이미 벌써 꽤 오래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 서신 양식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다시 또 한미 간의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중요한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알래스카에 있는 LNG, 액화 천연가스죠. LNG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고요. 관세를 소위 말해서 상계받는, 즉 관세를 갖다 우리는 줄여서 물지 않는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를 갖다가 군함이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선박을 만들어 주는 이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수락함으로써 서로 상호간에 이익관계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물론 여기 중요한 거는 방위산업 분야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이 모든 얘기들은 지난 2024년 11월 1일 날 제6차 한미의정서에 2+2 국방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발표된 그 제6차 커뮤니케를 통해서 본다면 서로 한미 상호 간에 이 군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서로가 교차 승인해 주는 것을 이미 거의 명문화해 놨어요. RDPQ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말씀인데요. 자, 지금 어저께 한덕수 총리님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통한 얘기에 행간의 얘기는 뭘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님, 저희가 숙제를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숙제가 뭘까요? 중국 깨부시는 거죠. 우리가 드린 숙제부터 잘 해주시죠. 그리고 2달 동안 관리 잘 하셔서 새로운 한미 간의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그 관리 업무, 2달간의 관리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탁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게 100조 원이나 돈을 풀어서 해상풍력 장비를 사오겠다고 하는 해상풍력 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요. 자, 한국 여러분, 그거 취소하십시오. 풍력 발전 장비 중국으로부터 사오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는지는 이미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됩니까? 풍력 장비 설비를 설치하는 순간 서해안의 해저 지형은 중국에게 다 복사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해군 합동 군사 훈련을 탐지할 수 있는 소위
소위 바다 밑바닥에 그런 도 감청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해 지역에서 한미 간의 합동 군사훈련 혹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 단독만으로의 작전이라든지 훈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서해안에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 있는 그 귀한 자연 보고 뻘, 서해안 개펄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볼 수가 없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것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중국 공산당에게 100조나 되는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또 심장을 열어서 제낄 일은 없지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이 문재인 때부터 내려온 태양열 발전 방식이라든지 또 지금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그 하부 서부에 있는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발전소 사업을 미국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가장 미국이 지금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전에 문재인 때 했던 사업이다 그래갖고 이걸로 계속해서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왜 부정선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문재인이가 그동안 저질렀던 간첩죄, 여적죄, 국가반역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을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구속시키고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명하지 못한 선거, 정직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이 선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같은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정권인 조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부정선거, 일렉션 프로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왜 간첩죄를 저질렀던 문죄인 그리고 여적죄를 범하고 대한민국을 북에다가 헌납하려고 했던 중국에게 헌납하려고 한 문재인에 대한 처벌은 처단은 왜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한덕수 총리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한덕수 총리께서 관리형 중간형 대통령이 되신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결국 문재인에 대한 처단은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캐시 파텔 FBI 신임 국장과 존 레클레프 신임 CIA 국장은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이거 차원을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좌익 정권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목을 죄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과격한 좌익들이요 정말로 지금 광란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손 떼라 그러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을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미국의 좌파들이 극렬한 좌익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미쳐 돌아가는 좌익들의 광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동일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좌익의 돈줄에 되는 조지 소로스가 뒤에서 뒷돈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데모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개혁하는 거는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올바르게 살아남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를 유지하고 한다면 우리는 좌익 사상과 좌익 이념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제거해 나가는 거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이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발악을 우리는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운명이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김문수 장관께서 지금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오늘 출사표를 발표했잖아요. 자,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이 대통령에 무슨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 지금 시대가, 현 상황이 김문수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수밖에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반국가 세력들, 종북, 종중, 친북, 친중 세력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 좌우의 이념을 떠나십시오. 자, 중국하고 관계를 살펴보세요.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적인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일당 독재 공산당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산당이 전 세계를 친중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각국의 선거에 개입해서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일렉션 프로드, 부정선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 전자투표화하면서 컴퓨터 내에서 숫자를 조작하고 투표를 안 한 사람도 한 걸로 하고 투표한 사람 안 한 걸로 만들듯이 모든 위조와 불법과 부정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선관위가 만들어놓은 인천 송대는 AWEB이라는 단체예요.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이 AWEB. 이와 같은 조직을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USAID와 대한민국의 선관위원회와 같이 연계돼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부역한 거짓말 가짜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한민국의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소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책을 맡아서 했던 대법관들, 지금의 헌법재판관들, 이런 자들이 전 세계의 부정의 고리들과 함께 연동이 되어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친중 정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가나 같은 경우 일례로 든다면 지난 12월 3일 12.3 계엄령을 통해서 중국의 공작원들이 해체가 됐어요. 붙잡혀갔다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가나에서는 선거 부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에서는 다시 친미 정권이 들어섰어요. 지난 8년 동안 친중 정권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번에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는요, 바로 무엇이다? 중국 공산당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들을 물리쳐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때문에 국민 여러분, 생각들 잘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되십니다. 자, 오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은밀하게 와서 전달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말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도 깨서 없어버려야 될 조직이지만, 자, 다시 그쪽으로 들어와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수 장관의 고충과 그분의 고민도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아마도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청렴이란 게 뭔지, 정직함이란 게 무엇인지, 개혁이란 게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몸소 실천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나라를 품위 있고 도덕이 있는, 그리고 정결한, 정직한 이 나라를 다시금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제2의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을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이 봉천동에 있는 24평짜리 집이 다다.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지겠죠. 기존에 있던 비정상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정상입니다. 장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공직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 공직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남에 타워 팰리스 같은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왜?
공무원 봉급, 월급 그거 받아서 어떻게 저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리고 보다 더 정직하려고,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변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과 사범에다 플러스 지금 10몇 가지가 넘는 범죄행위를 놓고 재판을 받는 이런 쓰레기 집단, 이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범죄인과 김문수같이 청렴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특히나 미국도 지금 그런 지금 색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뭐다? 비정상이다 이겁니다. 불법과 특권이 거기 개입되지 않는다라면 돈을 벌 수가 없죠.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하시고 지금 김문수 장관이 오늘 지금 정식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한번 희망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도 완벽하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은 앞으로 그 참모들이 잘 맺고 드리라고 좋은 참모들을 추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십시오. 자,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제국을 개혁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강한 독일을 만들 때는요, 딴 거 없습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지금 기다린다고 사고가 떨어집니까? 우리 고사성어로 수주대토라 그러죠. 수주대토. 나무를 지키고 있으면 토끼 와서 나무를 들이받아서 깨꾸닥하고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절대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통일이다, 이것도 누군가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해체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하듯이 브레이크가 안 달린 자동차, 브레이크가 안 달린 특장 트럭, 브레이크도 없는 전차를 타고 중국을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탱크 바퀴에 깔려서 중국 공산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버렸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엎드렸는데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남북 통일을 비롯해서 저 중원의 중국 공산당 해체 작업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 진출하는 문제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을 만들고 스스로가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